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역할관계성 이론을 소개하는 강의하고는 별개로 성탄절을 기념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강의라 주제를 소통으로 해보았는데요. 특별히 관계적 관점에서 보는 소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0여 년 이상 심리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심리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심리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적 의미에서 제가 발견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소통의 문제는 더욱 특별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모든 심리적 문제의 원인에는 소통의 문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심리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치료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담자들의 내면에는 소통되지 않아 생겨진 분노감이 내재되어 있었고, 이 분노감은 심리적 증상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적 소통의 문제가 증상에 영향을 미쳤고,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영향은 크게 나타났습니다. 소통의 문제에 더 밀접한 관계일수록 분노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밀접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었고, 더 잘해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감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분노감이 그 정도에 따라 반작용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더 잘 안다는 것이 관계적 의미에서 보면 소통이 더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잘한다는 이유로 소통의 참된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친한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더 잘 안다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잘 안다는 것이 편견과 선입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바로 편견은 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선입견은 신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관계성 이론에 의하면 신뢰감을 가지고 더 잘 안다는 것은 의식 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을 가지고 더 잘 안다는 것은 신념 속에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식화된 믿음과 신념화된 기대감은 현실의 상황을 인식하여 지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의식화된 믿음과 신념화된 기대감이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편견과 선입견적인 관계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편견과 선입견은 소통적 관계성에 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다시 말해보면 편견은 자기의식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은 자기 신념에 확신에 찬 기대감을 가지고 현실의 상황을 무시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의식과 자기 신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역할관계성에 의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자기의식의 틀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후 무의식의 영역과 현실의 경험을 통해 자기다운 자기의식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갑니다. 또 자기 신념의 틀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이후 자기의식과 현실의 경험 등을 통해 자기다운 자기 신념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갑니다. 인간은 이러한 이유로 관계 안에서 편견적이고 선입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편견적이고 선입견적이고만 많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 당면한 상황과 환경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관계적으로 사용함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간은 평생에 걸쳐 관계적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역할관계 발달 단계 과정을 건강하게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에게는 관계적 창의성이 잠재되어져 있고 이 잠재된 관계적 창의성은 점진적으로 발달되어가는 특성이 있기에 인지체계를 역할력으로 습득해야 할 관계 발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계적 창의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배워가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단계적 과정을 통해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소통의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역할관계 발달의 단계 과정이 적용되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인지체계를 고착시키는 편견, 선입견이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과거에 알고 있던 사실을 가지고 현재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미루어 짐작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이것이 소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 바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은 소통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상대를 차별하거나 미리 짐작해버리는 불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원인을 힘들게 하는 소통의 문제는 오랜 시간 인간들의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소통을 주제로 하는 영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통과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들어보셨다면 무엇을 기대하며 듣게 되던가요? 혹시 과거 소통의 문제로 좋지 못한 기억이 있어 그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부당했던 상황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것을 통해 소심한 복수를 기대하며 들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느낌으로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소통의 기술을 배우기를 기대하며 경청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기대감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불통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과 일방적으로 강요당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 방식을 역할관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소통의 성격은 역할관계 방식에서 보면 역할의 성격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할관계 방식의 관점으로 보는 소통의 성격은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견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능이 아니라 양측의 견해가 오고 가게 하는 순환작용의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소통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상대의 얘기를 이해하려는 기능이나 공감하려는 기능의 능력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견해나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걸림돌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제거된 통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이번 강의를 위해 몇몇 분들에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대의 생각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나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소통적인 사람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의 생각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이해력과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소통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 안에 알력이 담겨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알력이 담겨진 사람의 소통은 자신이 노력한 이해와 공감만큼만 소통하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공감 능력을 소통 능력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통 방식에 편견적이거나
선입견적인 알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소통의 오해가 사람들의 관계소통을 더 질리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걸림돌, 즉 편견이나 선입견을 늘 점검하는 관계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식과 자기 신념에 진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은 소통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더 잘 안다는 것이 자신의 인지체계를 더 고착시켜 편견적이고 선입견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기의식과 자기 신념에 감춰진 기억들을 너무 믿지 말고 자기의식과 자기 신념이 현실에 당면한 상황에 늘 진솔하게 대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견을 제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어되는 만큼이 여러분들의 소통 지수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